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정말 좋아해서 하다가 갑자기 그 일을 할 때 보상을 받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그 일이 덜 즐거워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다가 갑자기 돈이나 상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그 취미가 더 이상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던 적은 없었나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단순히 즐거움이나 흥미 때문에 하던 일이 외부에서 보상이라는 요소가 개입하면서 내재적 동기가 약해지는 현상이죠. 예전에는 그 자체로 즐겁던 일이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보상을 위한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돈을 받고 한다면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가끔 힘들지만 그래도 방송에 출연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 즐겁게 하지만 돈을 받는 일이 되면 지금처럼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그냥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드리는 시간보다 물질적 보상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만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적 보상보다는 여러분의 관심과 청취가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관심 가져주세요. 이왕이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물질적 보상은 없지만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라디오, 시민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따뜻한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날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봐
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만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84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서 이 라디오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잉 정당화 효과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즐거움이나 흥미 때문에 하던 일이 외부에서 보상이라는 요소가 개입하면서 내재적 동기가 약해지는 현상이죠. 예전에는 그 자체로 즐겁던 일이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보상을 위한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연구들은 이 외적 보상이 우리의 내적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게 된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보상을 쫓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일의 진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물론 보상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상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가끔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보상은 그 어떤 외적인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맛있다 밴드 돌멩이.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둘 곳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
또 굴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일지고 저리 치여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 이제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꿈꾸는 돌멩이 달려라 돌멩이 날아라 돌멩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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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다 밴드 돌멩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예술을 사랑하는 도슨트 정진희님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10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 자기 이해와 성장, 심리적 안정, 대인관계 향상, 자아 성취감 증진을 목표로 하며 운영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전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신청은 9월 9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및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 063-281-857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모바일 건강걷기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 시민이며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전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부터 19일까지며 하루 1만 보씩 총 10만 보를 달성한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을 확인하시거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633번에서 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발행위원회 위원은 전주사랑 상품권 활성화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은 시민, 사회단체 종사자,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15일간이며 재임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전주시 민생사회적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민생사회적 경제과 063-281-25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2차 접수는 9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전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신청 자격과 자세한 조건은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 281-218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17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연악락 어디에 있든 나는을 슬로건으로 9월 5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주시 메가박스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영화제는 전북 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심이 메가박스 전주객사점 협동조합 마고에서 후원합니다. 모든 영화는 메가박스 전주객사점 2관에서 상영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를 비롯해 시네마 토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프로그램은 전북 여성단체연합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전북 여성단체연합 전화 287-345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축전이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에서 개최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과학과 기술의 만남,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VR 체험 등 8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어서 9일과 10일에는 지능 로봇과 과학 사고력 경진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이세준 밥밥밥. 여보세요? 세준아, 뭐하노? 나 녹음 끝나고 이제 밥 먹으려고. 와, 좋겠다. 밥 안 먹었어? 아, 나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아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볼로 간다니까.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우울해. 여기저기 자꾸 아프고 날씨도 이상하고 돈 빌려간 친구 녀석 2달째 잠수 중. 알람 소리 안 할래도 뭐 웃을 일이 없어. 가서 물어볼까 날만 힘드냐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을 텐데 이리 깨지고 저리 굴러도 세상에 믿을 건 그래 너뿐이지. 밥이나 비랬다. Everybody says pop pop pop. Everybody needs pop pop pop. 결국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으면 그게 최고란다. Everybody says pop pop pop. Everybody needs pop pop pop. 밥도 먹고 다닐 건 먹고 다니자.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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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가서 물어볼까 나만 힘드냐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을 텐데 이리 깨지고 저리 굴러도 세상에
믿을 건 그래 너뿐이지 밥이나 비렸다. Everybody say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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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need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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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으면 그게 최고란다. Everybody says bop bop bop. Everybody needs bop bop bop. 바빠도 먹고 다닐 건 먹고 다니자.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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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Everybody say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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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need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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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으면 그게 최고란다. Everybody says bop bop bop. Everybody needs bop bop bop. 바빠도 먹고 다닐 건 먹고 다니자.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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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Everybody say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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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need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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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으면 그게 최고란다. Everybody says bop bop bop. Everybody needs bop bop bop. 쌈을 싸든 볶든 비비든 먹고 다니자.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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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p. 네, 935 라디오 전주원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에너지 넘치고 열정 있는 삶을 살고 계신 친절한 진희 씨, 정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술을 사랑하고 또 말하기를 좋아해서 미술관과 라디오를 전전하는 종합예술인 정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기소개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또 네. 부족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부족한 부분은 차차 얘기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예술을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도슨트로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합니다. 도슨트는 어떤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많이 생소해 하시는데 이 도슨트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 이제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품이나 유물에 대해서 전시 이제 해설이나 안내 또 그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작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 차원뿐만이 아니라 관람객들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시물에 대한 어떤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또 관람객들과 소통, 의사소통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작품에 대한 그 해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요 조금 그 우리가 큐레이터라는 직업 있잖아요. 조금 다르죠. 큐레이터와 도슨트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큐레이터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학예사라고 해서 그 우리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방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총 기획 연출하는 그 네네. 과정, 예, 그 책임이 있는 과정이 바로 이제 큐레이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출 총 전시부터 뭐 기획 전시 뭐 이게 뭐 섭외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큐레이터의 역할이고요. 연출의 역할이죠. 도슨트는 그 큐레이터들하고 같이 이제 작품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관람객들에게 그 주어진 전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그걸 관람객들에게 직접 맞닿아서 그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라디오 방송으로 얘기하면 큐레이터는 약간 PD가 그렇죠. 있고 이 도슨트는 약간 진행자이면서 약간 작가의 역할 비슷하다. 그 그렇군요. 경계의 그 지점에 네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아무튼 같습니다. 이 그 관람객들하고 직접 맡았고 그렇죠. 소통하고 그렇죠. 또 좀 더 그 미술이나 예술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네, 역할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만큼 또 작품을 많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영역이긴 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도슨트의 일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본격적으로 도슨트를 시작한 건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 이제 음지에서 네, 음지에서. 음지라고 해서 뭐 불법적인 건 아, 아닙니다. 네네. 네, 음지에서 그 미술 포함해서 뭐 영화, 음악, 문학 작품 등 다양한 그 예술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나눔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네. 네. 뭐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약간 음지에서 활동하던 거였고 양지로 나온 거는 도슨트 3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기보다는 약간 프리랜서 비공식. 개념으로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네, 프리랜서. 활동하시다가
네, 네. 이제 네. 공식적으로 활동하신 이렇게 거는 고급 단어가 있는데 음지라는 저급 네. 아닙니다. 역시 방송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도 많이 없었고 아, 네. 네. 예술에 대한 관심은 뭐 어렸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어려서부터 예술 분야에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은 못 그리면서 화가가 되고 싶다거나 일기 한 줄 안 쓰면서 뭐 작가 되고 싶다거나 이렇게 막연하게 관심이 있고 또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관련 책 같은 거를.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별로 노력은 기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 열망은 많았었죠. 네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심화하기 시작한 거는 20대 한 중반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뭐 그림이 멋있다, 예쁘다, 뭐 나도 잘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거기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은 아주 오래전에 그 싹이 텄다면 이게 이제 꽃으로 열매를 피우기 시작한 게 거의 한 20년 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년 후 정도. 네. 네. 그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부럽습니다. 전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 네. 미술관 가도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아,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워라 하시죠. 네. 아무튼 뭐 그런데 가서 작품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누가 옆에서 설명해주고 또 알려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 도슨트 시간대를 참고하셔서 듣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아무래도 도슨트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다양한 또 작품을 보고 싶어서 그 지역을 방문할 때는 항상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부터 검색하고 도슨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하고 나서 그 지역을 이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저 같은 문외한은 가서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좀 그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요청을 하셔도 좋지만 대부분은 이제 도슨트 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면 대부분 2시부터 시작을 한다 하면 미리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10분 후부터 어디 전시관에서 시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와주세요.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갈 때 후다닥 가시면 됩니다. 그걸 알고 가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미리 이제 검색하시고 폭풍 검색 네.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네. 뭐 많이 가는 건 아닌데 많이 가십시오.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새롭게 방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고 언제 방송되는지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라고 해서요. 그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범위들이 있죠. 뭐 미술뿐만 아니고 제가 아까 도슨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네네. 도슨트라고 해서 꼭 미술 작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뭐 음악, 미술 음악, 영화 음악, 뭐 영화, 무용, 패션, 또 문학 작품 다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네, 그 다양한 그 예술적 범주 안에 속하는 그 장르들을 이제 매 주마다 제가 하나씩 포인트를 잡습니다. 오늘은 예술 작품, 뭐 미술 작품, 다음은 뭐 영화, 뭐 음악 이런 식으로 그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도슨트가 해주듯이 설명을 하면서 음악과 관련된 음악과 함께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프로고요. 매주 이제 오늘부터네요. 오늘 밤부터 금요일 네네. 밤 첫 방이 나가는데 9시부터 10시까지고요. 또 제 방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1회 방송을 하는 거죠. 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그렇죠.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그런 것들 좀 취미를 좀 붙여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네. 도움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미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 영화, 음악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저는 공부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하기 싫죠. 우리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다 떠는데 같이 그냥 동참해서 재미있게 그냥 얘기를 듣는다. 같이 수다 떠는 기분으로 네. 참가를 같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부담 없이 또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네, 쉽게 어렵지 않고요. 네. 원래는 정말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고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려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면 고수 아니죠. 네. 네. 쉽게 설명. 제가 고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또 청취해 주시고 네. 또 듣다가 궁금한 거 아니면 또 이외에도 어떤 미술을 보다가 어떤 예술 작품 보다가 궁금한 거 이거 뭐 게시판이나 이렇게 그럼요. 올려주시면 네. 준비돼 있습니다. 네, 친절한 진 씨가 친절하기 때문에. 네네 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제목이 뭐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예요. 네네. 네. 일단 친절하다. 그리고 힐링 아트다. 뭐 제목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네. 있으실까요? 일단 예술이라 하면은 굉장히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좀 보통은, 주류, 네, 또 보통은, 그들만의 네네. 리그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좀 깨고 쉽게 예술이라는 장르의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나아가서 그 일상을 좀 힐링시켜주고 싶은 생각으로 제목을 이제 착안을 했고요. 네네. 제 이름 앞에 이제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뭐 주변의 지인들이 뭐 별로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앞에 친절한을 왜 붙였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서 네네. 제가 그랬죠. 이 친절한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 예술을 좀 쉽게 접근하게 하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뭐 쉬운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하면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쉽다라는 그 단어를 그 친절한이라는 단어로 치환을 해서 네네. 제목을 그렇게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친절하게 그런 작품들을 잘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다 그렇죠, 예, 그렇죠.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네. 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힐링 아트 뭐 예술을 보면 머리가 더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려진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뒤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있죠. 그런 네네. 것들. 네, 좀 예민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 쏙쏙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알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뭔가 좀 많이 아는 것 그렇죠. 같다라고 야, 할 수 너 그거 있습니다. 모르지? 나 그거 알아. 나 이 정도야. 요 정도야. 뭐 이런 허세를 좀 떨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술 작품이든 뭐든 눈으로 보이는 그거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그림이나 뭐 예술 작품이 만들게 됐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알면 또 훨씬 더 이해하기 이렇게 잘 쉽죠. 이해하고 네.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아유, 네. 현명하십니다. 네. 네. 친절한 진희 씨의 네. 힐링 아트 도슨트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9시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방송이 됩니다. 네.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기획하신 이유는 본인이 그런 도슨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획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그 이유가 크고요. 또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내가 가장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딱 그거거든요. 네네. 일단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예술 분야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쉽게 네네. 좀 더 이 예술이란 미술이라는 장르를 쉽게 좀 다가설 수 있게 편견과 어떤 선입견을 좀 깨고 싶은 마음에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방송을 좀 만들어서 그 어떤 간극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직접 다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 선정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선정 기준이 있으실까요? 기준은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가 위주입니다. 뭐 작가 미술 작품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 네네. 일단은 누구 뭐 어디다가 이거 여론조사를 해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뭐 게시판에 저 뭐 피카소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뭐 누구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 하면 또 제가 참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작품, 영화, 뭐 문학 작품, 미술 작품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아니 많이 들어주시고요. 친절한 진희 씨가 모르는 작품들도 네.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네, 하시면 당황스럽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네. 저녁 9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를 애청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이제 청취자들한테 이제 방송이 시작되니까 청취자들한테 어필하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예술의 범주 안에 든 그 장르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나 이거 좀 알아, 너 이거 모르지, 나 이런 것도 좀 아는데 이렇게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예술적 어떤 폭넓은 소양과 지식을 정말 지식 쌓기에 좋아요. 좋고 그렇죠. 또 이제 뭐 또 누구한테 뽐내기 위함은 아니지만 그냥 자기 만족인 거죠. 네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예술은 정말 이 미술도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미술 치료라는 게 있듯이. 우울할 때 이런 예술 작품들 통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좀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식, 상식도 많이 쌓고 또 힐링도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허세도 좀 부리고 허세도 부리고 가끔. 나 이 정도는 알아. 그렇죠, 나 알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이 공동체 라디오에 이 미술 관련 프로그램 게스트로 참여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방송을 또 직접 하게 되셨어요. 직접 방송을 하시게 된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있죠. 사실 이제 원래 그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그 남이 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네. 나도 미술을 말하고 싶어요라는 방송인데 이제 미술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이제 공식 도슨트로 제가 이제 게스트로 참여를 하다가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게스트잖아요. 그렇죠. 게스트면 이제 묻는 말에 대답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꾸 이제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을 하고 또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뭐 진행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본능이 막 나오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직접 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낄낄빠빠 걱정하지 않고 네.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런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네, 네. 그 PD를 제작하는 교육 과정이 공지에 떴더라고요. 홈피에. 네네네. 야, 이거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다. 옳다구나 하고 바로 지원 신청을 했고 네네. 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뭐 이 프로그램이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제 교육 받고 이게 또 생각했던 것만큼 뭐 본인이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어떠신가요? 사실은 교육 받을 때는 네네. 이게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왔어요. 네네. 그냥 모르는 지식을 알려주시는 차원이겠지 했는데 이제 오자마자 뭐 한 번 교육받고 그 다음날 바로 기획서, 구성안, 뭐 오프닝 멘트, 큐시트를 해오라고 하시니까 네네. 뭐지 스파르타인가? 뭐 이래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그렇게 꽉 짜인 그런 스케줄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네.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즐겁게 참여를 하게 됐고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에피소드는 좀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워낙에 방송에 관심이 많았고 또 네네. 말하기를 좋아하고 소통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 정말 이걸 즐깁니다. 정말 즐기면서 해서 방송국 오는 길이 룰루랄라 정말 깨춤을 추면서 옵니다.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럼요. 그렇죠. 사실은 그 돈보다 더 그 중요한 것들을 제가 얻어가는 게 정말 많아요. 방송을 통해서. 네네. 자기 만족인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도전하고 싶으신 우리 그 능력 있고 열정 많으신 우리 청취자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네네.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네. 교육을 길게 하면 교육을 받다가 또 이렇게 네, 지치시고 중간에 또 등등 포기합니다. 탈락하시더라고요. 네. 네. 차라리 빨리 하고 큰 그림이셨구나. 네네 그게. 방송을 해보면서 네, 어차피 네.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게 또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게 그렇죠. 빨리 더 습득하는 거여서요. 네. 그렇게 큰 그림이 있는 줄 모르고 참 그랬네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절한 네,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제가 계속 처음 시작하시니까 네.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 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네. 네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 오후 시간대나 오전 시간대에 뭔가 약간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듣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저녁 9시는 네. 조금 그 시간대 저 처음 받았을 네. 때 네. 의외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밤 9시로 잡으셨는지. 그것도 주말 밤에. 일단 불금이잖아요. 네네. 불금이고 주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그 불금이고 주말인 것 때문에 뭔가 내가 그 시간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선점을 했는데 네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아, 불금 왜요? 주말에 누가 놀러 가 밖에서 네, 룰루랄라 이제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러지 과연 이 시간에 이 어렵죠. 물론 저는 쉽게 하겠지만 이 예술 프로그램을 누가 귀를 기울여 줄까 이 생각이 번뜩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하기 나름이죠. 그죠. 네, 하긴 자신 알고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요 목요일 날 늘 맞아요. 합니다. 금요일 요즘은 날은 보통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면서 네.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유튜브하고도 이제 연계를 해서 네네. 같이 다시 듣기를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네. 뭐, 생방송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밤 시간대라 또 주말 그 금요일 밤 시간대라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살짝 눈치 받을까봐 네 벌써 표정 어두워지잖아요, 본부장님. 아니 그 뭐 실시간 네. 청취자가 뭐 100명 이상을 넘어간다거나 아. 아니면 뭐 그 댓글이 뭐 한 뭐 100개 이상 넘어온다거나 뭐 그러면 그 불금이더라도 네. 네 생방송 하는 네, 거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또 네. 지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 도전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청취자들이 이 프로그램 실시간 방송으로 해달라 막 요청을 해서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가 정말. 다운될 정도로 예, 많은 분들이 좀 듣고 그게 즐기셨으면 조건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모르면서 네, 아닙니다. 욕심만 앞섰네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니고요. 열심히 네. 해야 될 또 이유가 동기부여가 또 되네요. 네네 많이들 알겠습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매주 금요일 토요일 네.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방송됩니다. 네. 네.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 직접 참여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게 되었는데 네. 뭐 게스트로도 참여하시고 진행도 하시면서 네. 느끼는 이 공동체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공동체 라디오 매력. 저 이 매력을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핵심은 공동체잖아요. 네네네. 이 공동체라는 세 글자로 해서 제가 삼행시로 한번 그 삼행시요? 대답을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운을 한번 네. 띄워주십시오. 네. 공. 조금 절도 있게. 절들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꾸 공. 네. 공유하는 즐거움,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곳. 동. 동네 이야기부터 세상 소식까지 너도 나도 주인공이 되는 무대. 채. 체온처럼 따뜻한 소통이 흐르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이게 바로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매력입니다. 멋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애 좀 썼습니다. 네. 이거 뭐 원고 쓰시는 것보다 더 오래 고민하셨을 것 네, 같은데. 엄청 고민했는데 원고가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고민했으면 네, 이거에 한 30분은 네. 네, 기대에 만족하셨다니 보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또 따뜻한 이야기들 나누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점이잖아요. 네. 많이들 뭐 참여들 하시고 그렇죠. 또 듣다가 직접 이게 듣는 방송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참여하는. 예,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방송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친절한 진 씨의 힐링 도슨트 정진희님 이 예입니다. 이렇게 네.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네,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방송도 경험이 있으셨던 건가요? 방송 경험은 뭐 직접적인 이런 매체를 통한 방송 경험은 없었고요.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이러면 조금 오래된 그 나이 그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데 저희 때는 그 대학로에 그 음악 따방 다방인데 그 DJ들이 있었죠. 네. 많이 썼죠. 네. 그때 이제 알바로 그렇게 아. DJ를 좀 해본 경험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고 그러시군요. 네, 또 약간 이제 조금 다 결이 다르긴 한데 예전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굉장히 유명한 뭐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네. 그 아티스트 커뮤니티의 그 연합 주기 행사가 있었어요 매년. 네네. 근데 그 행사에 제가 한 10여 년간 총 연출과 기획 그리고 또 MC를 맡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게 변형되고 확장되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까지 제작까지 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뭐 기존에 뭐 그런 그 경험들이나 네. 이미 그런 그 끼가 조금씩은 있으셨구만요. 있었죠. 네, 있었죠. 있었구만요. 네. 네. 그걸 그렇습니다. 풀고 싶어서 네. 저희는 언제든 이런 장이 많이 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또 곧 저희 공동체 라디오 또
그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에 또 신청해 주셔서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말에 또 시작이 되니까 네. 나도 한번 라디오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고 제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전하십시오. 네. 그 전에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이거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들 가졌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네. 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정신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미술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미술에 이 도슨트시니까 미술에 흥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있죠. 네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보컬리스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노래를 당신처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그 이제 보컬리스트가 뭐 많이 듣고 많이 부르세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한 질문에 뭐 뻔한 대답인데 네. 사실은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세히 보십시오. 또 오래 보세요. 그 오래 보고 자세히 보다 보면 안 보이던 작품 속의 어떤 숨은 그 도안이나 이미지가 심상화가 되고 네네. 또 이제 그 도통 모르겠던 그 작가의 어떤 작품 속 의미나 기획자의 기획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오래 보아야 돼요. 정말 그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전시회 가면은 모든 미술 작품이 이제 전시관이 쭉 있는데 감상하는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는데요. 그냥 쭉 훑고 지나가죠. 그냥 훑고 지나가죠. 가다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뭐지 하고 한번 이제 유심히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 그 예술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같은 뭐 루브르 박물관 워낙 규모가 크기도 네네네. 하지만 그 국민들은 거의 전시관 가면 2-3시간은 기본으로 감상을 하고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작품에서 30분 이상을 보기도 해요. 음. 그게 뭐냐면 계속 보고 오래 보다 보면 점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의 의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도안 그런 이미지 같은 데 심상화가 되면서 이런 의도가 저기엔 숨어져 있는 것 같구나라는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술 작품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작품을 만든 그 이제 작가의 의도도 있고 기획자의 뭐 의도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걸 넘어서서 사실은 관람객이 감상할 때 받는 그 느낌이 사실은 정답일 수가 있거든요. 뭐 수학 공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또 중요하고 오래 보고 자주 보고 일단은 그러려면 좀 전시회를 자주 다니는 게 좋겠죠. 그래야겠네요. 네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미술관 가서 미술 작품에 앉아 그 앞에 서서 오래 지켜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네, 그냥 그럼요. 드라마나 영화 찍혀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좀 요즘 또 현대 미술은 네네. 추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뭐 단색화나 극추상으로 흐르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큰 캔버스 하나에 점 하나 찍고 물방울 몇 개 찍고 이거 뭐 몇십억 가는 작품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지? 그러니까요. 그냥 선 하나 있고 면 하나 있고 그림 뭐 색 있는데 저게 무슨 뭐 몇십억이고 몇백억이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이런 그리면 나도 뭐 하루에 100개도 그릴 수 있겠다. 뭐 보통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계속 오래 보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그 간단한 그림을 보고 저 스스로 눈물을 쭉 흘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닿는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작가와 뭔가 공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우리 조금 일반인들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보아야 돼요. 내가 이거 처음에 봐서 뭐야 싶더라도 자꾸 보다 보면 왠지 이거 같아라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점이. 네, 그걸 꼭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거기 그 런던에 있는 미술관 갔는데 그쵸. 거기 학생들이 앉아서 오래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관광객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유명한 것들 보고 쭉 지나가는데 나중에 별 감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래요. 책에서 봤던 것 작품들을 내가 현지에 가서 그치. 직접 봤다. 뭐 이 정도지 뭐 이렇게 느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네. 근데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으면은 일단 자주 보고 네네. 오래 보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주 보고 오래 보고. 오래 보고 네. 오래 봐야 됩니다. 한 작품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전시관에 가면 한 100작품이 있다고 하면
나 이걸 다 오늘 섭렵하고 갈 거야가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작품을 골라서 그냥 이 작품만 내가 오늘은 좀 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조금씩 그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가면서 그렇군요. 1시간 만에 내가 이거 뭔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50분, 40분, 30분 이렇게 조금씩 그 이제 간극이 줄어드는 그런 지점이 올 거예요. 네, 반드시 옵니다. 네. 그러면 뭐 집에 가까이 있는 그런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회 그럼요. 이렇게 좀 자주 가보면서 아이들 손잡고 또 가서 네. 이렇게 보고 그 그렇죠. 느낌을 또 얘기해보고 또 자주 가보는 게 좋겠네요. 자주 가면 좋습니다. 네, 여기 뭐 전주에도 많이 있죠. 뭐 시립미술관 포함해서 교동미술관 또 이제 도립미술관도 있고요. 네, 자주 방문하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정서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자주 듣고 오래 듣고 그럼요. 또 여러 번 들으시면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아,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도 자주 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라디오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정말 남다르십니다. 네. 굉장히 활동적이시고요. 네. 비결이 뭐 특별히 있으실까요? 사실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네, 오래 살고 싶어요. 그 예. 치매 안 걸리고, 네네. 네, 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뭐 소소한 재능 또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뭔가 이제 국가와 사회에 뭐 이바지까지는 아니지만 뭐 빛과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좀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체력 관리가 우선이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뇌 건강 위해서 오메가3 열심히 먹고 네네. 또 이제 지적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 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지식 습득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많이 하고 또 이제 제 좀 약간 정신적인 부분을 중요시해서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거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네네. 아무튼 몸이 또 부지런하고 또 머리도 부지런하고 해야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하죠. 네, 이 라디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아, 실제 그럼요. 연구에 예. 맞아요. 네, 어르신들도 이런 것도 활동을 하시면 오래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우리가 요즘은 시각적인 것에 많이 노출이 돼서 우리 보통 자극적인 거 휴대폰 아니면 네. 뭐 영상 매체만 그렇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라디오 귀로 듣는 그 라디오가 정신 건강에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신체적으로도 귀 그 뇌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좋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많이들 들으십시오. 네, 네, 건강에도 많이들, 좋고. 네, 네. 많이들 들어주십시오. 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항상 이렇게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 이렇게 길게 어떻게 인터뷰하죠?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또 네. 얘기하다 보면 네. 시간이 말이 짧더라고요. 많아서. 아닙니다. 네. 시간 굉장히 짧았고요. 네. 그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한테 좀 이렇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또 후원으로 또 성장해 나갑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열정을 가지신 시민 제작자분들에게 문턱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네, 내가 좀 하고 싶다 제작에 진행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참여해 주시고 또 제가 시작하는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이번 주 9월 들어서 시작했고요. 네. 매주 금요일 본방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재방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정말 궁금한 거,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 아니면 또 이런 예술 작품도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래야 조금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네, 많이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분들하고 시민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음악 한 곡 좀 추천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떤 네네. 음악 추천해 주실까요? 조금 오래된 곡인데 그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이라는 곡이 있어요. One Moment in Time. 네, 이 노래가 사실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그 미국 선수단들의 입장할 때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곡인데 네. 가사 내용이 그 어떤 개인의 성취와 꿈을 이루는 순간에 대한 것인데 네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중요한 순간과 기회를 통해 또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뤄내는 과정에 대한 그런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무언가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자신의 그 고치를 열심히 뚫고 있을 우리 공동체 라디오의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함께 듣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이 음악도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또 궁금하고 한번 들어보고. 네, 정말 너무 좋아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음악 한번 듣고 이 음악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일단은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에 네. 이런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많이들 네. 음악에 관해서 또 도슨트 해드리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많이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네, One 네. Moment in Time. One Moment in Time. 네. 발음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잘 되시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또 뵙고 거꾸로 저도 한번 초청해 주시면 네. 영광이죠. 네. 네. 이거 방송에서 한 거는 낙장 불입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본부장님. 예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알고 오면 안 되고요. 모르고 와서 배워가는 게 그게 네. 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한번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